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상식을 알아보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5년에 걸친 이혼 소송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지난 6일에 있었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네. 당초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이 그중에 노 관장의 청구만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데 유책 당사자로 본 최 회장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위자료와 또 재산 분할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다든가 가정폭력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으로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라든가 외도의 상대방도 모두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재산 분할은 서로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데요.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위자료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지만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부부가 가진 재산은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전세 보증금, 예금이나 적금, 주식, 보험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해약 환급금, 그리고 장래 퇴직금, 연금,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채무로서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든가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 금액이 1조 원이었지만 실제 판결은 665억 원이었는데요. 그 SK 주식회사의 주식이 최 회장이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봐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현재 노 관장은 이 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혼 소송을 보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금액적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번 판결에서 노 관장의 위자료가 1억 원이었는데요. 재산 분할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실무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최대 5천만 원 정도, 또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보더라도 외도로 이혼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2천만 원 선으로 사실 고통에 비해서는 위자료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재산 분할은 부부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10에서 1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아이 2명을 키우면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한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이 50%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혼인 기간 동안 내가 번 돈이 재산 취득이나 생활비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경제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조금씩 그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로 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네, 우선 판결을 할 때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에 모두 이자를 붙이는데요.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이혼 소송을 했을 때부터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서로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동산 경매라든가 통장 압류 등을 통해서 이런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라고 해서 임시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 소송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